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카카오에. 카카오요. 예,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고, 예. 매수가는 16만 3,500원 정도 되는데, 예. 16만 3,500원 정도 되시고요. 예, 어디에서 예. 전화 주셨을까요? 네. 카카오가, 나는 앞으로 요거 한 1년 동안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길게 그 보셨어요. 가능한지, 아니면은 더 빠지면은 또 재매수를 또 해보려고, 예.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도 고민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카카오 비중 30%의 이제 그 중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일단 뭐 카카오는 뭐 거의 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아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카카오가 아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가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드릴게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자체 플랫폼에 대한 광고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광고비 증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적 좋아지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바로 이제 증권을 인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증권사를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네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겠죠. 그걸 따라서 카카오 이제 그 바로증권 인수함에 따라서 리테일 사업 부분을 효과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올해 이제 좀 추진이 되고 오늘 아마 이제 지금 미팅이 진행 중일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는 관계사 중에 이제 카카오페이지랑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올해 좀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기존에 현재까지 좀 비상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가치 산정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상장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자산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네.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도 지금 차트 보시면 거의 최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따라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 연말까지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차트상 제가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네. 제가 올해 실적 대비 좀 PBR 수치를 한 3배 정도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네. 주가 산정은 22만 원 정도를 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갈 만한 길이 굉장히 먼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1년 정도 장투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를 조금 더 할까요? 일단은 뭐 다른 포트를 뭘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0% 정도 비중이시면 충분해요. 충분히. 예. 네네. 그럼 올 하반기 때 되면은 한 22만 원 정도 갑니까? 네, 하반기까지는 제 생각에 한 20만 원 정도 그냥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해봐도 20만 네. 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네. 20만 원에서 뭐 절반 정리하시고 22만 원 정도에서 뭐 전량 청산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종목을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익 진짜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22만 원 일단은 상단 제시해 드리는데요. 혹시 변동 있을 때 자주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였고요. 다음 문자 이번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수고하십니다. 네, 한식 스토킹입니다.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세요? 이녹스 첨단 소전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4,350원에 40%입니다. 55,000, 아니면 54,000요. 54,350원의 비중 40%. 알겠습니다. 아이고,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한 몇 달 됐습니다. 몇 달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좀 재미는 없었네요. 예,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혹시 어떤 사유로 좀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실적이 계속 이제 증가될 기업으로 그냥 이제 OLED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해서 매수를 했는 겁니다. 뭐 아시는 대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중에서 뭐 점유율 1위 기업인 이녹스 첨단 소재 굉장히 뭐 기업적인 가치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뭐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좀 중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일단 뭐 매수를 접근하신 타이밍이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좋았을 타이밍인데 아마 몇 달 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럴 때 접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라인쯤에 작년 11월. 예, 11월 달에 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 이렇게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때 여기 아래 박스권 구간에 정확한 지지가 없이 그냥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추가 이탈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정말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하시는 습관만 들이시면 종목을 찾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예. 근데 분할 매수 또는 이제 박스권 저점까지도 확인을 하는 좀 그런 매수 포인트에 대한 습관만 들이시면 앞으로는 더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일봉상의 의미보다는 주 월봉상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한 종목인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이녹스 첨단 소재가 뭐 실적이 좋고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어도 어쨌거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거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현 지점에서는 단지 그냥 수급적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작년도 1월 상번 상승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같은 구간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흘러가는 구간이니까 너무 뭐 지금 움직이지 않는 주가에 다급해지시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안정적인 구간에 올라타기는 했지만 위에 단기적으로 55,000원 선에 계속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55,000원 선에 이제 뭐 큰 거래도 있었고 그 이후로 이만한 거래가 한 번도 도출되지 못했던 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는 측면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하방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어디에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 받쳐주는 이 물량이 만약에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탈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가격인 이제 37,000원 선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57,000원 선 지지 한번 보시고요. 그 이상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57,000원 아래에서 이제 다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저점 47,000원 구간까지 좀 재매수 공략하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이 깨질 수 있는 57,000원 선 손절 라인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55,000원 선을 이 종목이 돌파할 힘이 생기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55,000원 돌파 시에는 최고점인 59,000원까지 돌파해서 6만 원까지 최종 목표가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모든 대응은 그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끝내시는 게 좋겠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지금 그러면 이게 중기적으로 봐도 이게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됩니까? 손절 라인 중기 57,000원 말씀 주셨는데 그 중기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중기적인 관점에서 혹시나 장중에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종목의 재매수 같은 대응이 되시는 투자자분이시라면
57,000원이 깨졌을 때 조금 더 아래에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47,000원 부근에서 뭐 정손절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7,000원 부근에서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필요가 한데 지금 비중이 이미 40%가 채워져 계셔서 저라면 절반 정도는 덜어냈다가 더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중에 또 빠질 수 있으니까 57,000원, 700원이 손절 라인이긴 한데 더 밀렸을 때 47,000원은 재접근 가능하다라는 요 전략이요. 괜찮으실까요? 예.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도 내서 문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휠라 코리아 문의가 들어왔고요. 56,000원에 20%로 보유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 전에 사명 변경이 있었죠.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손절 마음은 없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휠라 홀딩스 보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많이 빠졌네요, 정말. 네, 일단 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좀 분식 회계 문제까지도 이제 많이 좀 포커스해서 좀 봤던 악재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간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하염없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잘 나왔던 편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다른 좀 의류업체들 좀 그 공통적인 좀 PR을 보시면 사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좀 의류 관련주들이 거의 한 종목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휠라홀딩스는 거의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저평가된 의류 관련주 중에 좀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물려 계신 가격대가 약 56,000선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좀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합니다. 운동화도 출시하고 이제 아무래도 4분기까지는 이제 재고 떨이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비용이 많이 좀 증가가 됐었는데 1분기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사실 좀 1분기부터 다시 한번 좀 실적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좀 추매를 하신다면 당연히 추매를 뭐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하염없이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종목을 좀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좀 금지하시고 사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빠지니까 당연히 좀 싸게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공감대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직 매수세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45,000선, 46,000선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5만 선까지 반등에 성공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6,000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5만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시면 5만 선에서 하게 되시면 평단가가 53,000선까지도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즉 53,000원에서 이제 그 53,000선 좀 위로 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유 비중 중 절반을 좀 축소하시고 다시 그 나머지 비중만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까지 한번 산정을 좀 해드리자면 일단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좀 악재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사 보고서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주고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목표 주가 산정이 늦지 않아서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는 6만 원에서 6만 1,000선까지 설정하시면 조금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지금 추가 매수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돌려갈 때 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 한 5만 원 부근 정도로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네, 다음 문자는 AP 시스템 보겠습니다. 31,950원에 비중 30%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하셨는데 수익 조금 보고 계세요. 소폭 수익 구간이십니다. 이명탁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AP 시스템 지금 굉장히 오늘 뭐 종목 진단 받는 것도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최근에 반등이 얼마나 거셌고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 줄 좀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전 이제 2020년에 굉장히 뭐 OLED라든지 그것을 비롯한 다른 모든 디스플레이 사업들이 다각화되면서 거기서 많은 좀 수익이 생길 것이다.
라는 소식들을 통해서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AP 시스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 동향도 투신 수급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은 전반적으로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신 수급이라는 것은 최근에 시장에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 들어온 투신 수급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단기적인 반등의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끝나고 재차 박스권 구간에 좀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이제 투신이 들어오면서 생긴 이전 상승에 대한 지지 구간으로 보면서 31,700원, 31,7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약간 위험해서 이전 박스권인 3만 원대 초반까지도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700원 부근에서 일부 손절 이제 고려하시면서 다음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봐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에서 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서 1차 목표가 33,500원 정도 그 윗구간에서 매도하시려는 전략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 더 많이 잘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KC 코트렐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7,050원에 30%, 현재가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어이구, 8,500원에 갈 수 있을지요? 라고 콕 집어서 목표가, 이제 희망 목표가를 주셨어요. 8,500원 어떻게 보세요? 8,500원. 일단은 그 예. KC 코트렐 비중 30%인가요? 이제 좀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KC 코트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이제 많이 엮여 있는 테마군이죠.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도 이제 추천을 드린 바 있었지만 이제 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동일한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라고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시키는 그런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좀 상황을 봐보면 지금 현재 뭐 비슷하게 매수하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신 걸로 저희가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보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보실 때에는 1월부터 2월까지 좀 편안하게 보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린앤사이언스, 뭐 위닉스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좀 편안하게 뭐 1, 2개월 정도 롱스윙 관점으로 좀 종목들을 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뭐 8,500원. 8,500원 정도 주가 수준까지는 한 2, 3월 정도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먼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은 미세먼지 움직일 때 KC 코트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 차례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판단하셔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셨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나머지 비중에서 좀 말씀하신 뭐 8,500원 정도까지 뭐 끌고 가시는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도 잘 매집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박스권에서만 맴돌죠. 항상 테마가 일기 이전에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박스권에서는 편안하게 매수, 뭐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비중 30%라서 더 이상 뭐 추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뭐 손절가 뭐 일단은 좀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한 6,500선에서 뭐 손절하시는 것도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단기적인 입장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손절 없이 좀 끌고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C 코트렐 보유 의견 확인을 하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좀 속도 좀 내야겠어요. 컴퍼니 K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7,560원 2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이게 상장한 지 한 반년밖에 안 됐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거든요. 추가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컴퍼니 K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끌었던 종목이죠. 상장 초기에 투자 수익이 워낙 잘 나는 대형 이제 창투사로 꼽히면서 굉장히 상장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이제 유니콘 기업 집중 뭐 성장을 시키겠다,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국가적인 얘기도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모두 다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단기적인 반등이 모두 그런 뉴스로 나온 건데 그런 단기적인 반등만 생기고 나서 주가가 계속 힘없게 좀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전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 저점을 받치면 반등이 나오고 받치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저점을 지키는 구간에서 박스권 횡보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저점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이 모아왔던 물량들을 모두 털어낼 수 있는 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수급 동향도 외인 수급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조금만 매수세와 그리고 지난 흐름에 계속적으로 생겼던 그런 매수 물량들이 단기간에 급 반등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최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라인은 7,180원 정도 보시고 이 라인 밑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이 종목은 새로운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지속 우하향으로 갈 수 있다는 좀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전 이 대량 거래량이 생기고 난 이후의 시세 흐름 이 윗흐름에 대해서 다시 회복해 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7,600원 돌파를 보시고 그 돌파 이후에 추매를 고려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목표가는 4분기 실적이 이제 전년도에 투자 실적이 워낙 좋았다고 많이 소개된 만큼 4분기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오는 경우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실적까지 모두 다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최종 목표가 9,000원 정도 잡고 지속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래요. 지금 가격 잘 지켜지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컴퍼니 K까지 문자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그 사이에 전화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너무 연결 잘 반갑습니다. 되셨고요.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세요? 테스. 테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테스 어저께 안 사야 되는지 사갖고 당께. 예? 어저께 안 사야 되는지, 예. 어저께 테스를 안 사야 되는지, 아이고, 어제 사셨어요? 매수 어저께. 얼마에 하셨어요? 어저께 27,200원을 샀단께. 27,200원에 비중은 어느 네. 정도 실으셨을까요? 40%대로, 먹었어. 한 100% 될 것이 100%. 100%요? 예. 다 사셨어요, 테스만? 예? 테스만 막 다 사셨어요?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매수 잘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네, 일단 테스 종목 비중 100%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아니, 어저께 샀단께. 네, 이제 테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그 장비 네, 업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뭐 반도체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랜드 투자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탑픽 수혜주예요. 따라서 아니, 이제 근데 투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2020년부터 좀 가속화되기 시작해서 2021년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 좀 간단하게만 좀 해드리면요. 지금 이 네. 테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높은 종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실 텐데 예.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비중 100%씩 때문에 추매 자체는 불가능하겠지만 좋은 네. 종목군인 건 사실이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좀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또 실적을 1년 이상 좀 선행해서 네.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미 벌써 네.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따라서 네. 아직은 충분히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네.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가면 돼, 목표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매수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예. 단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네. 비중 100%씩 때문에 한 28,000, 29,000 선에서 뭐 절반을 네. 털어내시든 좀 네. 비중을 많이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조금 더 좀 길게 보신다. 한 3개월 정도까지 보실 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뭐 32,000선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00원이요? 32,000원. 32,000원? 네네네네. 예,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참고해 보세요.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테스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바로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결 잘 예.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세요?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000원이요. 6,000원 비중은요?
20%입니다. 20%. 아, 잠깐만요. 이게 매수하신 지 한 2년? 2년 예, 되신 예.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예. 막 히트 종목일 때 막 재작년에 그때 매수하셨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 손실폭이 크신데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대한강통신 들고 계신데 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이제 그렇죠, 말입니다. 2018년도에 딱 급등 찍고 나서 그게 이제 최고점으로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을 하는 모습인데 예.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등 시 매도해서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전략이 가장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게 대한강통신 흔히 5G 관련주라고들 많이 매수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2018년도까지 엄청 올랐었어요. 예. 사실상 이거는 이제 광섬유 관련주고 이제 케이블이나 그런 걸 구성할 때 속에 들어가는 광섬유 재료 있죠, 재료. 아, 그래요. 네, 그런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통신에 무슨 통신 중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단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2018년도에 좀 먼저 끌어올려서 주식을 가격선을 많이 올린 다음에 쭉 빠지는 구간까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시점의 종목입니다. 대한강통신은. 올해 실적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기 안 봤습니다. 네, 실적만 보셔도 지금 올해 굉장히 실적 우하향 지속되고 있고요. 그 사유로 보면 이제 광섬유가 점진적으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면서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더욱더 좋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더 그래요?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좀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대한강통신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이전에 이제 이런 반등 때 좀 있었잖아요. 5월달, 6월달. 예. 작년 5월, 6월달 이런 반등이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 게 아니고 대한강통신의 다른 이제 사업 쪽에서 바이오 쪽에 이제 무슨 특허 기술로 인한 단순 테마성 반등이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적인 모멘텀은 모두 잃어서 지금 뭐 통신 섹터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계속 빠지는 이유는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한강통신을 보시면 항상 활발했던 그런 테마성 거래 이후에 지금 거래가 눈에 띄지도 않고 완전히 좀 죽은 종목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뭐 비중을 더 추가하고 물을 타서 내가 이거를 원금에 가깝게 좀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기보다는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혹은 이탈 시 즉각적으로 빠르게 손절을 하고 차라리 뭐 이미 절반 정도 낮아진 수준의 자금이지만 그 자금을 다른 종목으로 굴려서 회복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이상적이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 이제 박스권 저점 라인이에요. 그 구간이 이제 한 3,300원 라인 정도 되는데 이 라인 이탈 나오면 일단 절반 정리를 하시고요. 3,300원 절반 정리하라 말입니까? 네, 그 다음에 3,150원까지 이탈해버리면 전량 미련 없이 다 터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금투 매물이라 그렇게 단기적인 반등까지는 크게 기대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 그 매물에 의한 매물이 만약 지속된다 그러면 수급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반등은 당연하게 좀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시면 1차 목표가 3,800원 보시고요. 예. 2차적으로 4,000원 선까지 이제 그 매물이 계속 물량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에는 최대 4,000원까지도 좀 기대를 해보시고 중간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수급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3,800원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800원에서 처리하라 말입니까? 네. 예. 아, 이거 참 아이고. 큰일이네. 반동갈 났는데. 아이고, 예. 아유, 진짜 마음 너무 아프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게요. 이게 막 기지국 들어가는 막 부품 있죠. 아니면은 막 인빌딩 그 뭐 건물 안에 들어가는 막 중계기나 막 그런 예, 설계 예. 막 이런 게 지금 5G 통신 장비 중에 엮여서 분위기 좋은 건데 이게 광섬유였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실 영업 적자 낸 기업이기도 한데 예. 조금 더 일찍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아유, 속상해. 예, 아니, 일단은 딴데 상담을 해봤는데 예. 한 5천원까지 간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있죠. 그 반등 나올 때 일단 매도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래도 막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분위기 보시고 조금 좀 고민된다 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예. 반등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요. 네, 내일 조금 속도 높여서 문자 더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길 기다리겠고요.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